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유미님의 요청으로 우진우님, 오준영님 등등 다수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블로그 저품질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그 전에 저품질 블로그 진단하는 법과 블로그 저품질 확인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볼게요.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영상은 강의가 아니에요.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 내용들은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은 아니에요. 저는 준불만 보유하고 있다 보니 제 블로그가 저품에 걸린 적이 없어요. 물론 준불도 죽기는 하지만 채불만큼 저품이 쉽게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의 이야기를 담아 보았어요. 세 번째로 제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저는 전문가도 고수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에다 다른 분들의 자문을 받아 이야기를 구성해 보았어요. 그리고 만약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정답이라 하더라도 오늘까지만 유효해요. 네이버는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오답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시청 부탁드릴게요. 어느 날 갑자기 투데이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납니다. 그리고 쭉쭉 떨어지더니 예전의 투데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심지어 글의 누락은 많아지고 상위 노출도 안 되기 시작합니다. 저품질 블로그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얼른 저품질 블로그 진단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블로그의 상태를 알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한 줄 테스트를 하는 것이에요. 채불과 준불을 구분할 때처럼 준불과 저품질 블로그도 한 줄 테스트로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방법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혼자 스스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줄 테스트가 100%다 맞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최근 5개 글을 제목으로 검색해 보는 거예요. 보통 제목으로 검색하면 뷰 1, 불 1이 뜨는 게 정상인데요. 엄청 센 키워드의 경우 제목을 그대로 쳐도 뷰 1, 불 1이 안 나올 때도 있긴 해요. 하지만 최근 5개 글의 제목을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모바일에서든 PC에서든 모두 흔적도 없다면 저품질 블로그 진단을 조심스레 내려보게 돼요. 꼭 제가 말한 방법 외에도 기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블로그 저품질 확인 사이트도 많이 찾아보시던데 실제로 그런 사이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5개 글 제목 검색해 보기로 간단하게 저품질 블로그 확인할 수 있으니 이 방법을 써주세요. 제가 저품을 당해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순덕 아빠님의 도움을 받아서 저품질 블로그 샘플을 하나 받아왔어요. 작가라는 블로그인데요. PC 버전에서 보면 471개의 글을 적은 것을 볼 수 있고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근 글 목록을 모바일 버전으로도 가지고 왔어요. N뷰텍 검색 어플에 아이디를 넣고 풀 제목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참고로 이 어플은 안드로이드 폰에서 사용 가능한 무료 어플이에요. 가장 최근 글 1개를 제외하고 모든 글이 제목으로 검색했는데도 뷰와 불 모두 순위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글도 순위가 나오긴 했지만 정상 순위는 아니죠. 1등과 거리가 매우 머네요. 이런 식으로 최근 5개의 글의 제목 조회를 통해서 저품질 블로그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블로그가 저품질이 걸린 블로거들은 저품질 블로그 탈출법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입니다. 어떤 혹자들은 일상글을 많이 적어라. 어떤 사람들은 정보성 글을 많이 적어라. 좋은 글을 많이 적으면 점수가 플러스 되어서 살아난다. 그러면서 블로그 저품질을 살려줄 테니 돈을 내놔라 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극단적으로 말하면 저품질 블로그 탈출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일시적인 페널티의 경우 원인이 되는 글을 지우거나 원인 글로부터 2주치의 글을 모두 삭제하면 블로그가 살아난다는 카더라도 존재하고 별별 말이 많긴 해요. 저품질 종류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모든 글이 3페이지 1위로 올라가는 3페이지 저품질부터 전혀 글이 안 뜨는 완전 누락 저품질까지. 단순 페널티의 경우 열심히 정보성 글을 써서 일주일 혹은 한 달 후 살아났다는 후기도 종종 들려오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묵혀뒀는데도 블로그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리는 걸 보면 좋은 글을 써서 저품질을 탈출한 건지 원래 단기간 동안만 페널티를 먹었는데 기간이 지나서 풀린 것을 노력해서 풀었다고 생각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카더라일 뿐 명확한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만약 죽은 체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게 존재하였다면 소위 말하는 업자들이 그 블로그를 왜 포기했을까요? 최적화 블로그는 암암리에 500만 원 전후로 팔리고 있는데요. 저품질 걸린 체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블로그를 사들여서 살린 후 되팔기만 해도 엄청난 떼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듣지 못하는 걸 보면 저품질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지간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블로그 저품질 이유가 되는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3대장으로 대출, 병원, 법률이 있어요. 키워드 자체도 위험하지만 하나의 이미지를 한 달 동안 재사용하거나 경쟁사 간의 신고도 잦다 보니 일반 블로거들은 다룰 일이 거의 없는 키워드예요. 대출 키워드의 예시로는 아파트 담보대출, 직장인 대출 같은 일반적으로 1, 2 금융권에서 다루는 키워드 외에도 대부담보대출, 연체중 대출, 무직자 대출, 후순위 담보대출, 추가 담보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개인회생 대출 등 3금융, 4금융, 그리고 불법 대출에 관련한 키워드들도 있어요. 그리고 끝판왕으로 채무통합 대안대출이라는 키워드도 있어요. 그리고 성형외과나 피부과 병원의 경우 체험단을 하는 블로거들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보통 울세라, 리프팅, 필러, 써마지를 많이 하실 텐데요. 이주님께서 이런 것들 조심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병원 키인지 아닌지 가장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상위 블로그들을 살펴보면 돼요. 그 블로그들이 병원 브랜드 스킨을 쓰고 있고 일반 블로그가 안 보인다면 대체적으로 병원 키라고 볼 수 있어요. 병원 키에 일반불이 들어가면 신고당하기 쉬워요. 또 문신의 경우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일반 샵에서 하는 것은 불법인 거 알고 계셨나요? 대표적인 병원 키인 반영구 눈썹 문신은 의외로 일반 블로거들이 후기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은 덜 위험한 자연 눈썹으로 순화해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원종빈님이 추가로 말씀해주신 타투도 문신이기 때문에 의사가 해야만 합법이라고 해요. 법률의 경우 형사변호사, 이혼소송 변호사, 개인회생, 성범죄 변호사 등등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법률 쪽은 제가 많이 안 다뤄봐서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쓰기만 하면 죽는다는 즉사 키워드로 이사와 점집 키워드가 있어요. 이사 키워드의 경우 죽을 사자를 써서 이사 키워드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떤 의미인지는 보기만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점집의 경우 위험하긴 했지만 바로 죽는 키워드는 아니었는데요. 최근에 쓰기만 하면 바로 죽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아까 저품질 블로그 샘플로 보여드린 작가 블로그의 경우에도 그런데요. 원인이 된 글을 지워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작가 블로그가 죽게 된 이유는 점집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강남 유명한 점집 키워드로 발행을 했었고 뷰탭과 불탭 모두 통합 검색에 노출이 되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죽은 것으로 추정해요. 신기한 것은 이전에도 몇 번 했던 키워드인데 그 당시에는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강남 유명한 점집을 잡은 블로그는 2개가 있는데 2개가 모두 하루 이틀 있다가 바로 죽어버렸어요. 단톡방에서도 점집을 쓰고 나면 바로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온 시점과 겹치고 있어요. 그러니 점집 키워드 조심하세요. 그 외에도 인천공항 주차대행, 개인 운전 연수, 방문 운전 연수, 음식물 처리기, 렌탈 등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런 키워드들의 공통점은 바로 합법과 불법 사이에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 어떤 사람에게는 합법인 내용인데 주로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건바이를 많이 맡기는 키워드예요. 인천공항 주차 대행의 경우 인천공항 공식 주차 대행 업체도 분명 있지만 불법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뉴스 탭에 인천공항 주차 대행 불법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내용들이 나와요.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업체에서 불법 주차 혹은 불법 사유지 등 보장되지 않는 곳에 주차를 해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고 하네요. 개인 운전 연수의 경우 불법 아니냐고 하면 업체 쪽에서 버젓이 홈페이지와 사업자 등록증을 내밀며 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일단 첫째로는 여기도 불법 운전 연수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무자격 운전 강사도 3만 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인 운전학원에 고용되지 않았다면 무자격 운전 강사가 된다고 해요. 아무리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운전면허 학원이 아닌 곳에서 조수석에 브레이크 등의 장치가 없는 개인차로 운전 연수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이야기죠. 개인 운전 연수는 절대로 합법이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음식물 처리기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것도 합법과 불법을 오가고 있어요. 일부 판매 업체들이 2차 처리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판다고 하네요. 2차 처리 장치에서 80% 이상의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는 제품만 합법인데 100% 모두 하수구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분쇄된 쓰레기를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리면 설치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팔면 판매가 안 되어서
불법으로 많이 설치한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쭈루루 나열을 해볼게요. 일단 영양제도 블로그가 잘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민태훈님의 말에 따르면 어린이 영양제, 유아 영양제는 저품키가 아니고 비타민 D와 오메가3는 저품키라고 하네요. 참고로 간 영양제 계열은 다이어트와 관련되기 때문에 위험해요. 다이어트도 저품키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무튼 이처럼 영양제 전부가 저품키인 것은 아니고 그중 문제가 되는 키워드들이 따로 있다고 해요. 또 부동산, 분양, 기숙학원 등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금융이나 보험 같은 돈과 관련된 것들, FX 렌트라던가 FX 렌트도 거래 자체는 합법인데 불법 업체들이 광고를 많이 한다고 하죠. 강태구님이 말씀해주신 구글 환불대행, 애플 환불대행, 휴대폰 소액 결제 등등도 마찬가지이고 레플리카도 원래 의미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단어이지만 명품 짝퉁을 레플리카로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 해요. 심부름, 출장 마사지 등의 불건전한 단어들도 위험해요. 아니, 이 많은 키워드들을 도대체 어떻게 다 외우고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한 것 중에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 조금 의심된다면 안 적는 게 가장 좋아요. 소중한 블로그를 위해서 몸을 사려주세요. 그리고 익명을 요구하신 분께서 알려주신 내용도 전달해 드릴게요. 이건 제목에 들어가면 스팸 처리 확률이 높은 단어들이라고 하는데요. 저품은 주로 법적 제한과 관련한 내용의 카테고리나 단어와 상관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과대 광고에 해당하는 문구가 되는 단어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병원 쪽으로 보자면 치료, 완치 같은 단어들이 예를 들 수 있어요. 대출, 인터넷, 도박성 키워드들 쭉 보시면 되고요. 너무 많아서 읽는 건 생략할게요. 그 중에서도 타격을 크게 먹는 키워드가 있고 자잘하게 타격을 주는 키워드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 높음, 중간, 낮음으로 표시해 놓은 키워드들도 한 번씩 읽어주세요. 이런 키워드들로 블로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잘 캐치를 해서 완전한 저품이 되기 전에 페널티 수준에서 빠르게 알아차리는 경우 저품질 탈출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네요. 뭐든지 초기에 빠른 조치가 우선인가 봐요. 암도 초기에는 치료가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모두 이런 단어들은 잘 가려서 블로기가 아프기 전에 조심 또 조심합시다. 그래서 형규님의 자문을 받아 저품키나 위험키를 구분하는 꿀팁을 하나 말씀해 드리고자 해요. 일단 네이버에서 상업키라고 하는 것들은 파워링크에 올라가는 것들을 상업키라고 한다고 해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네이버는 파워링크를 통해서 돈을 버는데 이런 것들을 블로그 건바이하면 수익이 줄어드니까요. 무튼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런 게 돈 버는 키워드라서 아무래도 상업키가 되겠죠. 그리고 네이버에서 구분이 안 가면 다음 사이트와 비교를 하라고 하시는데요. 다음과 비교하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포장 이사를 검색해 보시면 1페이지에는 다음에 티스토리가 점령하고 있지만 2페이지에 가보면 네이버 블로그가 많아요. 다음은 걸러내는 것이 네이버보다 심한 편이라
다음 사이트에서 네이버 블로그가 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많다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네요. 보험 사기를 보면 1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들이 다음 블로그이긴 하지만 하단 블로그들을 보면 15년, 18년, 11년 등 오래된 글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티스토리가 점령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래된 글들이 차지하고 있다면 이 또한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이런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 내용일 뿐 100% 판단 기준은 아니니 이제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적이 판단하셔야 해요. 이상으로 블로그 저품질 관련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